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최근 한국 자본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법 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그렇죠. 국회 문턱을 두 차례나 넘은 이 법안,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증이 크실 텐데요. 이번 상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뭘 바꾸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한편으로는 주주 권력 시대의 개막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불리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변화의 맥락, 그리고 그 핵심 의미를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것, 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한번 제대로 짚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것,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거부터 짚어보죠. 네, 이번 상법 개정은 이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 7월 3일하고 바로 오늘 8월 25일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됐죠. 큰 그림은 뭐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주주 권익 강화,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 두 가지 키워드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1차 개정 때 특히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요. 기존에는 그냥 회사였는데 이게 회사와 주주로 넓어진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회사 경영진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법적 의무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법적인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고려 대상에 주주가 명시적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소송 같은 거에 휘말릴 가능성도 좀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 외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하고요. 아, 전자주총 의무화. 네. 그리고 모든 감사위원을 뽑을 때 그 합산 3% 룰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죠. 네, 그 3%를 확대 적용. 이게 특정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을 좀 좌지우지하는 걸 막고 소액 주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할 통로를 열어주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정확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죠. 또 사회이사를 이제 독립이사로 부르고요. 그 비율도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아, 명칭도 바뀌고 비율도 늘고 1차째도 변화가 꽤 많았네요. 네,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개정이 주로 주주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좀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통과된 2차 개정안은요. 이 지배 구조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보입니다. 아, 2차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군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 바로 집중투표제, 이게 의무화됐다는 겁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게 소액 주주들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주주들이 가진 주식 1주당 이사 후보수만큼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걸 특정 후보한테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몰아주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3명 뽑는데 어떤 주주가 100주를 가졌어요. 그럼 총 300표의 의결권이 생기는데 이걸 자기가 미는 후보 한 명한테 300표 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되면 진짜 소액 주주들이 뭉치면 뭔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전에는 대주주 의사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소액주주 연대가 지지하는 인물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2차 개정에서? 또 중요한 게 감사위원 중 최소 2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한 겁니다.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다? 네, 이것도 역시 경영진에 대한 어떤 감시 그리고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차례의 개정 정리해보면 기업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이걸 높여야 한다는 시장과 사회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해석입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개혁의 방향 자체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주주 권한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높이고 다 좋은 말인데 네,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기대랑 우려가 막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먼저 좀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개혁으로 보는 시각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개정으로 드디어 한국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그냥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진짜 파트너로 대우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집중투표제, 이게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사회 구성에 반영해서 좀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 거, 이것도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뭐랄까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고요. 그렇죠. 견제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신중론.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경영 판단에 대한 부담 증가, 그리고 소송 리스크 확대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소송 리스크. 아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된 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 재편을 결정했다고 쳐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특정 주주 그룹의 이해관계랑 좀 충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정이라도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도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방어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주주로서의 이익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주로부터 직접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겁니다. 와, 이사들 입장에선 정말 부담이 크겠는데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주 개개인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겠어요. 부담 정도가 아니죠. 자칫하면 경영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개혁의 측면, 특히 주주 권익 강화는 분명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 필요성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의 압박감, 특히 그 소송 리스크 증가는 이거 정말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죠. 또 집중투표제 역시 소액주주 권익보호라는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중투표제도요? 네. 자칫하면 소액주주 연대를 앞세운 경영 간섭 시도나 좀 더 심하면 기업 사냥꾼이나 단기 차익만 노리는 투기 자본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을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의도는 참 좋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게 또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다 장단점 있네요, 정말. 그래서 오늘 그 경제 8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상법 개정에 따른 경영권 방어 수단을 빨리 마련해달라. 그리고 특히 배임죄 적용 기준을 좀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시급하게 요구하고 나선 거죠. 배임죄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이게 기업 경영의 안정성, 또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주주 권한 강화, 이퀄 좋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거네요. 기업들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법적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기사에 인용된 한 변호사 코멘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전에는 이사들이 주로 회사 전체의 이익이라는 큰 틀에서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입증하면 됐는데 이제는 개별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이 의사결정의 복잡성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네.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단기 수익을 중시하는 주주가 나는 손해봤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인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는 정말 회의록 작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훨씬 더 꼼꼼하게 기록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법적으로 방어할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셈이네요. 네, 그 법적 부담 증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요.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바뀐 걸로 보지 않아요. 아, 그 이상이다. 네.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입니다.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의 차이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개정이 기업들에게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environment,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 경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 ESG 경영 강화.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은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그 소송 리스크 증가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들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가능성, 네네. 그리고 이사들이 혹시 소송당할까 봐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좀 주저하게 될 가능성,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당분간 시장 참여자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투자자로서 혹은 기업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나에게 또는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주주 권력 시대의 개막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시장과 법조계의 전망까지 아주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다뤘네요.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한국 자본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를 경영의 중심에 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위험과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변화다. 이거겠죠. 정확한 정리입니다. 딱 그 지점이에요.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증대라는 그 이상,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경영 불안정성 및 소송 리스크 증대라는 현실적인 우려, 이게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뀐 걸 넘어서요. 기업 경영진과 주주 모두에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책임감,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결국 관건은 이 새로운 제도들이 원래 취지대로 잘 작동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혼란만 가중시킬지 여기에 달려 있겠죠. 시장은 당분간 이 새로운 규칙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긴장과 탐색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한국 자본시장의 이 중요한 전환점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강화된 주주 권리는 과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혁신을 북돋우는 건강한 자극제가 될까요? 아니면 단기 이익 극대화 압력이나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 사회와 시장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